좀 전에 수업 내용에 연결해서 네. 내용은 페이지 127페이지 내용이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상대 연령의 지층 대비를 정리를 할 거예요. 상대 연령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죠? 지층의 생성 시기에 선후 관계를 찾아내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얘기했죠. 상대 연령을 알아내는 방법은 크게 지층 대비를 하게 되는데, 대비라는 얘기는 비교한다는 뜻이죠. 지층을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하나는 이제 지층 대비라는 게 있고, 이 지층 대비에서 첫 번째가 암상 대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화석 대비라는 게 있다. 암상 대비와 화석 대비. 일단 크게 정리를 하자면, 암상 대비하고 화석 대비는 어떤 말 차이냐? 암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암이 들어갔잖아. 뭘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돌멩이를 비교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화석 대비는 뭘 비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지층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의 화석을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 적어놔. 암상 대비와 지층 대비,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암상 대비는 비교적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의 순서를 비교할 때, 비교적 멀리, 쏘리 멀리가 아니지. 암상 대비가 비교적 가까운, 가까운 지역들을 비교할 때를 암상 대비를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석 대비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을 비교를 할 때 화석으로 비교를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는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역 내에서, 우리나라 지역 전체 규모 면적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 좁은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지층과 아니면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지층을 어느 지층이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만들어졌는지 비교한다. 비교적 가까운 지역을 비교할 때는 암상 대비를 통해서 선후 관계를 따진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에 있는 두 지층을 만약에 비교하려고 그래. 우리나라와 중국. 좀 떨어져 있잖아. 그 두 지역에 우리나라에 있는 A 지층과 중국에 있는 또 다른 B 지층이 누가 먼저 만들어진 지층이냐를 비교를 할 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은 그 지층에서 발견되는 뭐를 비교하겠다? 화석을 비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암상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들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요, 비교하려면 비교를 하기 위한 기본 지층부터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기본 지층, 기준이 되는 지층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암상 대비를 할 때는 열쇠층을 찾는다. 다른 말로는 건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쇠층을 기준으로 선후 관계를 따진다. 그럼 열쇠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비교를 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층이란 뜻이에요. 지층이란 뜻이고, 한문으로 열쇠를 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층 한문이에요. 이거는 한글로 풀었으면 열쇠층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열쇠층은 어떤 것들이 열쇠층이 되느냐? 지층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열쇠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쇠층은 어떤 조건이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생성된 지층.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지층을 열쇠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열쇠층의 예로는 어떤 지층이냐면 응양층 또는 석탄층. 얘네들이 열쇠층으로 기준이 될 수 있다. 응염층은 뭐가 쌓여서 만들어진 게 응염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 세진? 뭐요? 응유암. 응연이 하늘이는 시험범이었지? 네. 응유암은 뭐가 만들어져서 쌓인 거야? 화산재. 그러니까 응유암층이라고 하는 것은 응유암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화산재거든요. 화산 폭발에 의해서 분출되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층을 응유암층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생각을 잠깐 해보면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화산재가 쌓이는 그 규모,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곳까지 만들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특정한 사건이 그 시기에 발생됐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 과거에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했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백두산 폭발을 했을 때 엄청난 화산재가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층을 조사하다 보면은 백두산 폭발에 의해서 쌓인 백두산 화산 응유암층이 존재를 해. 알겠지? 근데 서울 지층에 응유암층, 백두산 화산재 응유암층이 있다고 쳐요. 서울 지층에 어느 지층에? 전라도 광주를 따져봤더니만 거기도 화산 폭발,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한 응유암층이 있다고 쳐. 그러면 서울에서 발견된 응유암층과 광주에서 발견된 응유암층은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백두산 화산 폭발은 짧은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응유암층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서 발견된 응유암층과 백두산 응유암층과 광주에서 발견된 응유암층이 위치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구나라는 열쇠가 된다라는 층이에요. 그걸 열쇠층으로. 그러면 그 위에 쌓여진 지층은 서울의 응유암층 그 위에 있는 지층과 광주에서 만들어진 응유암층 그 위에 있는 지층은 시기적으로 백두산 폭발 이후에 생성된 지층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열쇠층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짧은 시기에 벌어져서 만들어진 지층을 열쇠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층이 응유암층, 화산재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응유암층과 석탄층. 석탄도 특정 시기에 석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고생그 때. 아시겠어요? 석탄을 만드는 재료가 뭐였었어요? 우리 과학 고사리류와 같은 고생대 때 번성했던 고사리류의 식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 석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층에 석탄층이 있어. 또 다른 지역에 석탄층이 있어. 그러면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석탄층과 이 석탄층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겠구나라고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화석 대비는 알다시피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대비, 비교 과정인데 화석은 우리가 크게 무슨 화석과 무슨 화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화석의 종류에 표준 화석이 있고 시상 화석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화석 대비를 할 때 그 화석은 무슨 화석을 이용해야 돼? 표준 화석을 이용해야 돼? 시상 화석을 이용해야 돼? 표준 화석 이용해야지. 표준 화석을 이용한다. 표준 화석이 뭐가 되는 게 표준 화석이에요? 표준 화석의 정의가 뭐니? 지질시대 한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표준 화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짧은 시간에 번성했다가 멸종된 생물들의 화석. 그런데 넓은 지역에 번성을 했었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번성했던 생물들이 만들어진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뭐가 있어요? 얘가 삼엽충이라든가 또는 암모나이트 또는 뭐 화폐석 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표준 화석이야. 삼엽충은 지질시대 중에서 무슨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이에요? 고생대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고요. 화폐석은 신생대예요. 그러면 고생대 때 삼엽충은 바다에 살던 생물로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층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다는 얘기야.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일 것이다. 그게 미국에 있는 삼엽충 화석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이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지층,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삼엽충 지층 시기가 뭐였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걸 화석 대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를 풀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 128페이지 3번 문제 잠깐 보자. 페이지 128페이지에 3번 문제. 3번 문제 그림이 어떻게 됐니? 가 지역은 제일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중간에 뭐 A층 있다고 치고요. A층 바로 위에 그리고 여기에 무슨 층이 있어? 얘가 응이암층인데 나 지역은 응이암층이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응이암층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있고 여기에 A층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다 지역은 응이암층이 한 중간쯤에 있네요. 응이암층이 있고 여기에 A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림상 가 지역은 응이암층 위에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지역은 A 밑에가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지역은 제일 위에가 3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3번 문제가 그거죠. 그림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다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냈답니다. 비교적 가까운 지역. 무슨 대비란 얘기야? 암상 대비란 뜻이에요. 이때 똑같이 A가 쓰여져 있는데 문자 기호가 동일한 A라고 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예단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가 지역에서 열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을 찾아야 돼. 무슨 층이 열쇠층이에요? 응이암층. 얘가 응이암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층이나 2층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에 있는 A는 응이암층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나에 있는 A는 응이암층 다음에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뜻이고 다 지역의 A는 응이암층 전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3-1번 가나다 지역에서 열쇠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층을 써라. 열쇠층은 누구다? 응이암층이다. 2번 가나다 지역의 A 지층은 모두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는지를 써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아니다. 디귿 3번 가나다 지역 중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지역을 쓰래.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지역을 써라. 가장 오래된 건 일단 얘 기준으로 누가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어요? 가죠, 가. 그죠? 응이암층 밑에 A 하나, 둘, 세 개나 있어. 얘는 응이암층 밑에 두 개만 있죠. 그러니까 가 지역의 요 부분이 가나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층일 것이다. 오래된 지층일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상대 연령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준비 이해됐니? 네. 패스. 이제 절대 연령으로 들어간다. 절대 연령도 뭐 어렵진 않죠. 절대 연령이 페이지 129페이지인가요? 절대 연령. 절대 연령의 뜻이 뭐라고요? 지층 실제 지층의
실제 생성 시기를 파악하는 과정을 절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뭘 이용해서 실제 생성 시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용 원리는 뭐예요?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이용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일단 방사성 동위원소 뜻은 뭐예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 원소의 종류는 같은데,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소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1번이지? 원자 번호가. 그런데 얘 질량수가 1이에요. 질량수란 얘기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 합한 값을 질량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소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소도 있어요. 원자 번호 1번 수소인데 이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뜻이지. 얘는 양성자 하나만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런 수소도 있죠. 얘는 원자 번호 1번. 그러니까 양성자는 하나. 그리고 그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질량수가 3이 됐다는 뜻이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3이 됐다. 그럼 얘네들은 다 수소야. 수소인데 이 원자와 이 수소 원자는 뭐가 달라? 무게가 달라. 정확하게는 질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 놈들의 관계를, 이런 놈들의 관계를 무슨 원소라고 해?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대표적으로 이런 원소들이 있단 말이야. 탄소도 우리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 6번이지, 탄소가. 질량수는 몇 번이에요? 10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탄소가 이래요. 근데 탄소도 동위원소가 있어요. 14탄소라는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얘가 많아. 이걸 우리는 탄소의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이 방사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이제 무슨 말이냐? 동위원소가 좀 불안해. 원자 핵 자체가 좀 불안정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던 양성자, 중성자 중에서 일부의 양성자, 중성자를 내보내버려. 그걸 방사성, 방사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를 내보내면 탄소가 예를 들어서 양성자를 내보내게 되면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겠니? 바뀌게 되겠지. 그러면 A였던 원소가 다른 B라는 원소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걸 방사성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내버려가지고 원소의 종류가 바뀌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과정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14탄소가 100개가 있었어. 100개. 원래 14탄소 100개가 있었다고 치자. 원자 100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양성자, 중성자를 내보내면서 탄소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뀐다고 쳐봐요. 아시겠죠? 바뀌는데 100개 중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100개 중에서 정확하게 계속 바뀌면서 50개의 원자가 남아돌게 된다고 치자. 원래는 100개였는데 바뀌었어. 탄소가 예를 들어 뭘로 바뀌었다고 칠까? 뭐 리튬으로 바뀐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얘가 리튬으로 바뀐다고 쳐요. 알겠죠? 탄소가 50개만 남았어. 그럼 나머지 50개는 리튬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원래 기존 양에서부터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해? 이거를 반감기,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때 이 반감기는 원소들마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반감기는 모 원소가 자원소도, 모원소, 자원소의 뜻은 그 뜻이에요. 모원소, 원래 있었던 기존의 원소. 자원소는 바뀐 원소. 모자라는 얘기고요. 모 원소가 자원소로 몇 퍼센트 바뀔 때 원래 양의 2분의 1로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기간을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고 원소들마다 그게 정해져 있다고.
반감기는요, 예를 들어서 온도, 압력 등 반감기라고 하는 그 기간은,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받으면 이걸 이용할 수가 없지. 그때그때 막 반감기라는 기간 자체가 변동되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언제 돌멩이가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가로 열고, 이 뜻은 뭐예요? 원소마다 반감기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긴 원소가 있고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원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해 원소가 있어. 우라늄 중에서 235 우라늄.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이 있는데 얘가 납으로 변해요. 근데 235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이 반감기가요, 대략 한 7억 년 걸린대. 반으로 줄어드는데. 알겠죠? 근데 탄소는, 아까 얘기했던 방사성 14탄소는요, 반감기가 약 6,000년 걸려요. 짧다. 상대적으로 짧죠? 표에, 얘가 이제 질소로 변하는데, 이 정도 걸려.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할 거냐는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는 원소를 정하면 됩니다. 네. 뭔 말이냐면 어떤 지층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층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탄생한 게 한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는데 이 지층은 만들어진 지 한 40억 년 정도 지난 지층인 것 같아.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 그거를 찾으려면 14탄소를 이용해야 될까? 반감기를? 우라늄을 이용해야 될까? 우라늄 이용하는 게 낫겠지. 얘 이용하면 반감기가 꽤 많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긴 원소는요, 오래된 지층을 연구할 때는 반감기 긴 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14탄소는 비교적으로 반감기가 짧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놈의 절대 연령을 찾을 때 얘네들을 이용하면 될까? 얘네들은 기간이 좀 짧은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미이라.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미이라.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서 고대 미이라가 발견됐어. 이 미이라가 언제 시대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인류는 몇억 년 전에 탄생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비교적 짧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런 거 조사할 때는 14탄소를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냐 안 되냐? 반감기 긴 애들은 비교적 긴 시간을 측정하는 거고, 비교적 짧은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A라는 원소의 반감기가 2억 년이래. 그냥 말로 문제 내볼게. A라는 원소가, 모원소가 B라는 자원소로 바뀌는데 반감기가 2억 년이라고 치자. 문제. A라는 원소가 원래 양의 8분의 1만 남아있는 지층이 있었다. 원래 양의 8분의 1만 남아있는 지층이 있었어. 그 지층의 생성 시기는 절대 연령은
6억년. 몇 억 살이냐 이렇게 문제를 냈었단 말이야. 원래 기존량을 1로 잡았을 때 현재 남아있는 게 8분의 1만 남아있대. 그러면 반감기를 몇 번 지났다는 얘기야? 3번. 1에서 2분의 1 한 번, 2분에서 또 반 없어지면 4분의 1, 또 여기서 반 없어지면 8분의 1. 이해됐나? 1, 원래 양이 1, 반감기 한 번 지나면 2분의 1, 또 한 번 지나면 몇 분의 몇? 4분의 1, 또 한 번 지나면 8분의 1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반감기 몇 번 지나갔다는 얘기야? 3번 지나갔다는 얘기고, 얘 반감기는 2억 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3번 지났으니까 얘의 나이는 6억 살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프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절대 연령에 대한 내용인데, 봐봐. 우리가 암석의 종류에, 예를 들어,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멩이의 종류에 크게 세 종류의 돌멩이가 있어요. 하늘아, 무슨 함 있는 줄 아니? 화살. 특색. 암석의 종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퇴적암이 퇴적암, 반성암.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암, 그 다음에 변성암이라고 하는 암석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 크게. 알겠어요? 퇴적암은 말 그대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화성암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관입 있지?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돌멩이가 된 암석. 이게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변성암은 뭐예요? 변성작용을 받아서 원래 기존에 있던 암석이 변질된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석의 종류에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에서 절대 연령을 이용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암석의 나이는, 퇴적암은 절대 연령으로 그 암석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 셰일, 여감 같은 게 다 어디에 속하는지 외워야 돼. 나중에 외워야 돼. 이 뒷단원이 나와. 암석의 종류에서. 퇴적암은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가 없다. 반감기 이용 불가. 알겠죠? 왜 그러냐? 왜 그러겠니? 변성작판에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이라고?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했어. 봐봐.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퇴적암이 이렇게 쌓여서 퇴적암이 만들어졌다고 치자. 얘가 A층, 얘가 B층, 얘가 C층이라고 쳐요. 이게 퇴적암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A층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방사성 원소들을 조사를 했어. 그래서 원래양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조사했어. 그렇게 조사했더니 8억 년이래. 그러면 A 지층은 8억 년 전에 쌓인 지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왜냐면 퇴적암은 언제 쌓였는지를 알아내는 게 퇴적암이잖아. 근데 이 반감기를 이용했다는 얘기는 그 퇴적물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종이가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원래 암석이 만들어졌어. 10억 년 전에. 근데 얘가 부서져. 알겠죠? 퇴적물이 됐어. 그래서 얘가 쌓여가지고 A층이 됐어. 근데 그 쌓인 그 시기는 2억 년 전에 쌓였다고 치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 퇴적암에 퇴적된 시기가 우리가 궁금한 건데, 퇴적된 시기는 2억 년 전에 쌓였다라고 해야 되겠지. 생성된 거니까. 근데 반감기를 이용해서 조사했을 때는 뭘 알아낸 거야? 얘 자체가 원래 만들어졌 8억 년이 조사가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퇴적암은 반감기를 이용해서 언제 퇴적된 시기를 알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퇴적암에서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거는 퇴적된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퇴적물의 기존 퇴적물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내는 헛다리 짚는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화성암은 아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화성암이라 그랬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 그랬지. 그래서 반감기를 이용하면 화성암은 반감기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건 마그마 냉각시 광물의 정출 시기. 뭔 말이냐면 쉽게 해서 화성암은 반감기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정출이라는 얘기는 그 광물의 이제 입자로서 암석으로서 굳어진 시기를 정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반감기를 이용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성암은요. 반감기를 이용해서 확인된 그 시기가 변성암이 만들어진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변성암은 반감기를 이용해서 광물이 변성을 언제 받았는지, 변성작용이 언제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암석은 퇴적암 빼고 화성암과 변성암의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다. 퇴적암은 헛다리 짚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절대 연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오케이. 페이지 132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자, 1번 방사성 원소에 대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모 원소, 기존의 원소를 모 원소로 하고 붕괴로 만들어진 안정한 원소를 무슨 원소라고 한다? 자원소라고 한다. 모 원소, 자원소. 자원소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럼 모 원소를 어떻게 알아요? 그 붕괴처럼.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니까. 우라늄이 붕괴가 돼서 자원소가 되면 납이 된다. 이런 것들. 탄소가 붕괴가 되면 질소가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원소, 자원소라고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는 온도, 압력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 2번 절대 연령에 대한 OX를 1.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2번 지나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의 비율은 1대3이 된다. 맞아 틀려? 2번 지났대. 2번 지나면 모원소가 처음량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모원소가 처음량의 4분의 1이 되는 거. 자원소는 나머지 4분의 3이 자원소가 되겠지. 그래서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3이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2번 생성 시기가 오래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 반감기가 긴 것보다 짧은 것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맞아 틀려? 틀렸죠? 오래된 암석은 긴 걸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3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퇴적암의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다. 퇴적암은 반감기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건 퇴적암이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 네. 틀렸고요. 4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이 정출된 시기를 알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5번 서로 떨어진 지층을 대비하면 각 지층의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다. 떨어진 지층 대비를 하면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다. 맞아 틀려? 지층 대비는 상대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이지. 틀렸고요. 문제 3번 어떤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3번 지났다면 암석의 나이는 얼마인가? 단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는 T라고 한다. 그러면 3번 지나면 암석의 나이는 몇 T야? 3T지 뭐. 그냥 문자기호로. 반감기를 T라고 표기한다면 3번 지나면 이 암석은 나이가 3T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지. 됐니? 네. 132페이지 문제 6번 보자. 그림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모원소, 자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냈다. 그래프를 봤더니만요. 제시된 그래프가 X축이 시간, Y축이 원소의 함량 퍼센트로 나타냈습니다. 얘가 100이고요. 얘가 50대고
뭐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렇게 된다고 시자. 얘가 누구야? A. B는 얘가 B라고 쳐라.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모원소고 누가 자원소야? A가 모원소. A가 원래 100% 있었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가 뭐야? 모원소고 B가 뭐예요? 자원소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A와 B가 정확하게 50대 50, 그러니까 50%가 될 때 이때 시간을 보면 몇 억년이야? 2억년이지. 단위가 억년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A가 100이 있다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50으로 줄어들었을 때가 시간이 얼마 걸린다? 2억년 걸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원소의 반감기가 몇 억년이라는 얘기야? 2억년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6-1번 A, B를 각각 쓰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구해라. A가 모원소, B가 자원소. 그리고 반감기는 얼마다? 2억년이다. 문제 2번 어떤 암석 속에 모원소의 양이 25% 남아있대. 남아있는 게 25%래. 그럼 반감기 몇 번 지나갔다는 얘기야? 야, 25%면은 두 번 지나간 거지. 25% 4분의 1이잖아. 2분의 1 한 번 지나갔고 또 한 번 지나가면 4분의 1 되고 반감기 두 번 지나갔다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이때 A와 B의 함량 비율은 몇 대 몇인가? A가 B가 함량 비율은 몇 프로냐? 모원소 양이 25% 남았다면 문제 자체 다 나와 있잖아. 얘가 4분의 1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B는 얼마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4분의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몇 대면? 1대 3이다. 문제 3번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함량 비가 1대 7이라면 이 암석의 나이는 절대 연령으로 몇 억 살인지 계산하래. 1대 7이라는 얘기는 전체 A가 8분의 1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B는 8분의 7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가 모원소인데 모원소가 8분의 1이 되려면 반감기 몇 번 지나갔다는 얘기야? 3번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반감기가 2억 년이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 연령이 몇억 살? 6억 살. 답은 6억 살이지 뭐.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